안녕하세요. 빨간맛 2부 안신혜입니다. 불투명했던 수급의 선명도가 조금씩 째개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오후 들어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었던 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덕분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둘 같은 곳을 바라보는 현상도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의약품 업종을 쌍끌이 매수했다면 오늘은 금융주 위주의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수급은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외면을 하고 있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대량 거래가 특징이었습니다. 1년 만에 해제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에 한 발 빠르게 코스닥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스마트한 게임이 아닐까요? 자, 날카로운 수급의 선명도만큼이나 코스피가 3,200 그리고 코스닥 1000선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줄지 지켜보게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대망의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살까 말까 고민했던 종목 저희 쪽에 문의를 주셨는데 채택 안 돼서 아쉬우셨잖아요. 장 끝나고 저희가 살까 말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빨간맛 2부 지금 시작할게요. 네, 오늘 장 마감도 어느덧 30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익절의 기술 통해서 수익 챙겨가시죠. 오늘은 특별히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를 스튜디오로 모셨거든요.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항상 이렇게 화면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까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빠르게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무난하게 3,200선에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아까도 언급이 됐듯이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함께 도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을지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자, 일단 이번 주까지는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계속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우 시장이나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가권에서 우리 증시와 상당히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의 어떤 시장 상승과 맞물려서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일으켜줄 만한 호재가 사실상 지금 전만 상황이라는 것.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로 매우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 역시 우려했던 것보다 그 이상이거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을 견인하거나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아직까지는 그 강도가 좀 약하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쯤에 있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되고 나오고 있다는 것. 다만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어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물량 고가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주식을 2,000원까지 홀딩한 상황에서 2,000원에 매도를 하는데 그 매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1,980원, 70원에 매도한다 할지라도 그 물량을 다 받아주는 정말 철저한 어떤 매수세가 끝까지 버텨주고 있다는 것이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완연하게 상승을 하고 하락과 조정을 보일 때는 소폭의 어떤 조정 과정의 어떤 흐름만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어떤 지수주에 대한 어떤 실적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홀딩하고 계신데 사실상 지난주, 이번 주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방송에 출연하기 직전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뉴스를 접했습니다. 알츠하이머 관련 치료제가 지금 현재 개발에 성공했다. 그래서 전 세계 몇 안 되는 순위 꼽히는 어떤 그런 관련 종목을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왜 이 종목은 반응을 안 할까? 이런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왜 반응을 안 할까? 지금 개별주 장세인데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재료가 너무 강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흐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으니 끝까지 한번 보시고 대략적인 가격, 뭐 예를 든다면 이제 한국파마 54,000원대 이상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한가까지도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로 지금 증시가 뉴스에 의해서 서로 눈치를 살피다가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5분, 10분 정도 눈치를 살피다가 이내 급반등을 하거나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수익을 내시고자 하신다면 시장 흐름에 맞춰가야 됩니다.
나는 그거 할 줄 몰라, 하기 싫어, 나는 능력이 안 돼. 그러면 매매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관점일지라도 그런 어떤 관점 유지하시면서 좋은 결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다소 차별화된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코스피에는 카카오와 HMM 어제와 같이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이름을 올렸는데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를 이제 미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휴온스 글로벌, 러시아 코로나19 위탁 생산 기대감들이 더해지면서 5거래 연속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또 온라인 교육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메가MD가 오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보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대차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하다라는 이슈들이 터지면서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 또 이름을 올린 모습인데, 자, 그럼 이 가운데서도 종목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카오가 좀 궁금한데요. 자식 잘 키운 카카오다라는 얘기들 참 많은데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 연이어서 IPO 상장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는 얘기들도 많긴 하지만요. 또 어떤 경우를 보면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가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사실 그 MTN은 화요일에 참 많이 출연합니다. 네.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네.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카카오가 그중 하나인가요? 카카오도 그런데 지금 종목이 너무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게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 것만 해도 너무나 많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받은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종목 너무나 많습니다. 섹터 좋습니다. 다만 지수가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먼저 우선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카카오는 좋습니다.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어떤 흐름들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제 카카오를 지금 현재 바이앤홀드 종목으로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린 이유는 액분 이후에도 지금 현재 카카오 엔터라든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자회사,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을 합친다라면은 사실 지금 몇십 조냐, 20조냐, 50조냐 또는 그 이상이냐 너무나 방대한 규모가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수혜주가 기존에 상장된 종목군들 위주로 그 수혜가 상당히 좀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보아주시길 바라겠고, 전제 조건은 지금 일단 3,280 또는 3,300 그쯤에 강한 슈팅과 돌파를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좀 아쉽지만은 개인의 매도를 철저히 기관과 외인이 받아내는 수급 상황이 일단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금액 규모로는 최소 5천억 원 이상이 발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중장기 관점에서 카카오가 되었든 다른 여타 종목이 되었든 홀딩을 하고 끌고 나아감에 있어서 전혀 부담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매할 때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을 좀 일단 챙기고 작든 크든 간에 그것을 쌓아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종목은 좋지만 시장 흐름이 좋아야 그만큼 좋은 종목도 잘 상승하고 잘 오른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네. 자, 마감 전 바이앤홀드 종목 카카오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까 살펴봤던 어보보 반도체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로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다음 날에는 차익 실현이 나온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이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강한 슈팅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강한 슈팅을 좀 보여줬고 상당히 전형적인 저항권 내에서 추가적인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데 19,000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시세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해온 게 사실상 반도체 섹터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 어버브 반도체뿐만이 아니더라도 반도체 섹터 전체 내에서 그 안에 있는 장비라든지 또는 소부장 쪽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럼 또는 팹리스라든지
파운더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섹터가 우상향한다고 해서 그 모든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정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다시 내가 매수한다 할지라도 19,000원대 이상의 어떤 돌파, 그리고 그 이후에 지지 가격대를 확인해주는 모습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일단 수익 챙기고 추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급등한 데 따른 것은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두고 19,000원 선을 뚫고 난 이후에 한번 매매 포인트, 매매 시점을 좀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AS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어드바이저님께서 주신 관심 종목들 상승률이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성적표 확인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일단 1위로는 제주반도체가 매수가 6,770원에 수익률 18%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대형 포장 9%, 포인트 엔지니어링 5%에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제주반도체 한번 AS 드려보고 싶은데요. 당시에 바이 의견을 주시면서 18%대 수익률 기록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자, 일단 제주반도체도 너무 좋습니다. 네. 아까 그 저는 어버브 반도체와 같이 어버브 반도체보다는 제주반도체가 좀 더 낫다라고 조금 생각을 더 합니다. 낫다. 네. 어버브 반도체는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송상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네. 상당히 멀미가 난다라고 네. 일단은 표현을 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여러분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수급이 좋고 실적이 좋고 그리고 섹터의 어떤 상승세가 기대되는 종목군들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앵커님 뭘까요, 그게? 공통점이요. 네. 자, 최근 코스닥 지수와 네. 똑같습니다. 네. 자, 2000년대 당시에 버블닷컴 당시에 1000포인트대 저항을 이제서야 돌파를 했고 천스닥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의 상당수 또는 코스피의 상당수 종목군들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최고점의 저항 가격대에서 돌파를 할지 말지, 돌파하더라도 그 가격대에서 횡보를 한다든지, 대표적으로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은 GS건설, 또는 DL, 기타 등등 여러 종목군들이 그러한데 지금 현재 제주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상승, 반도체 섹터 상승과 함께 그러니까 SFA 반도체와 제주반도체가 상당히 번갈아 가면서 어떤 등락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항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어떤 슈팅, 돌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사실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매우 크다라고 좀 정리해질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다소 좀 밋밋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7,600원대 어떤 저항 가격대 돌파해주는지 그 이하 가격에서는 철저히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종가 매수를 통해서 다음날 갭이든 또 수익을 살짝 챙기시는 전략을 취하시되 7,600원 이후로는 사실상 보유를 꾸준하게 유지하시면서 대응하셔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주반도체 7,600원 선이 지지선인 것 같습니다. 그 이하로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 7,600원 이후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의견으로 AS 해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시간이 여기까지만 되어서 오늘은 한 종목만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9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